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너나위 지음 RH 코리아 출판사 책이고요. 2021년 3월 29일 알라딘 기준 경제경영 주간 4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1장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2장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 3장 평범한 직장인도 얻을 수 있는 성과. 4장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지식. 5장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 6장 당신의 돈 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6장 당신의 돈 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함께 읽어볼게요. 지금 집값은 거품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집값은 투기꾼들 때문이야. 최근 수도권 부동산의 급등장이 이어지는 동안 부동산 관련 기사 댓글에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댓글뿐 아니라 매일 출근하고 생활하는 회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주변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을 대할 때마다 투자하기 전 내 모습이 떠오른다. 나도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는 우리 부부처럼 맞벌이 하면서 몇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비교적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내 기준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현재 집값은 터무니없이 비싸며, 그래서 일본처럼 거품이 빠지면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외부의 힘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힘의 주체는 선량하고 성실한 나 같은 사람이 아닌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내린 정의는 힘을 잃어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대한민국의 집값은 계속 꾸준히 올라갔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세상이 당신의 예상대로 흘러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입장과 생각만 고수할 게 아니라 그것이 틀린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중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더 노력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면 되지만, 내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일이라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만 높여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관한 문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식 전환이 투자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아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이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된 원인과 과정,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겠다고 마음먹길 바란다. 사나운 맹수와 독층이 우글거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속에서 양육 강식의 생태계 원리가 옳지 않다고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곳을 떠날 수 없다면 정글에 생존하는 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금 집값은 정상이 아니니 절반까지는 떨어져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투기이니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사회를 향한 어떤 불만이 생기면 사람들은 곧 이에 대해 땡땡 되어야 한다 혹은 해야 한다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바람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본주의라는 플랫폼이 우리의 의지대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의라는 건 절대적이어야 한다. 사회의 모범
처럼 살인하면 안 된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등 이견이 없을 절대적인 것들만 정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집값이 절반가량 떨어져야 한다는 건 어떤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44.5%가 무주택자, 나머지 55.5%는 유주택자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에게는 현재 집값이 절반가량 떨어지는 게 정의라고 해도 유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 중 땡땡 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주장에 불과하며 만약 누군가의 입장에서만 옳은 정의에 입각해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본다면 아마 오랜 기간 어쩌면 영원히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상황은 그저 팩트다. 사실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가치 판단도 하지 않길 바란다. 무슨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여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라. 설령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과 정반대일지라도 말이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선택이다. 불평과 불만으로 허송세월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무엇을 할지 선택하라. 당신이 이 책을 중간에 덮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읽었다면 적어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거라 생각한다. 알았다면 행하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를 아는가? 최정상급 경영 대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배워 책까지 집필한 그였지만 그는 결국 파산했다. 왜 파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내가 책에 쓴 내용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인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내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인지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전까지 몰랐던 사실을 종종 깨닫곤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인지가 변화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변한다는 건 이처럼 어려운 일이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다. 무슨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느냐고 웃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의 1년 전을 돌아보라. 당신이 그때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면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새롭게 알게 된 여러 가지를 당신이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며 자본주의에 대해, 돈에 대해, 부동산 투자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이를 실행에 옮겨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이 책도 당신의 방구석 어딘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잠든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은 어김없이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될 것이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던 당시 나와 함께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서 함께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 중 상당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과 나의 차이가 지식이나 재능에서 비롯된 것 같지는 않다. 그들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대부분을 알고 있었다.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재기발랄한 그들에 비해 오히려 나는 소위 말하는 투자의 감이란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임장을 가서도 그 아파트에 아이들이 얼마나 사는지 알고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가 한 층씩 걸어 내려오며 복도에 세워진 유모차 수를 세었을 정도니. 하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자 변화는 그런 나에게 찾아왔다.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행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불확실함에 두렵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뚜벅뚜벅 걷고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다.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 중 하나는 이미 많은 부동산 투자책이 나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읽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한 사람보다 훨씬 많을까 하는 것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행하지 않아서다. 나는 독자들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단순히 읽는 재미를 주기 위해 이 책을 쓴 게 아니다. 간절함은 있으나 정작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장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는 삶을 살아오며 쌓은 작은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쓰기 시작했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 책의 마지막 책장을 덮은 뒤 현실을 바꾸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저 행하라. 챕터 2. 한 번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들. 인생을 바꾸는 투자. 투자자로서의 나의 지향점은 이것이다. 말했듯 한두 번의 성공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다. 투자의 달인이 되는 것. 투자의 달인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말에는 숨은 전제가 있다. 그렇게 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급함 버리기. 많은 사람이 조급하다. 나도 그랬다. 투자를 막 시작했을 때 우연히 한 물건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각종 호재로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 물건의 가격이 직전보다 상승한 상태였는데도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했고 결국 그것이 시간이 흐른 지금 나에게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 과속이 위험한 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 속도로 차를 몰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속도를 높였다. 그래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했고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다. 투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먼저 말하는 건 조급함을 누르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 준비하고 있으면 결국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잘 준비하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지금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그래 이거야를 외치며 의지와 열정으로 충만해진 상태라면 이것이 조급함으로 둔갑하는 순간을 경계하라.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진심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나는 뭐 했나 싶어 화가 나더라도 인생은 길고 나는 충분히 젊다는 생각을 가지자. 인생을 바꿀 정도의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더욱 조급할 필요가 없다. 순서를 따르고 반복할 것. 당신이 적어도 조급한 정도는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투자를 잘하기 위해 무엇부터 공부해 나갈지 그 순서를 정해야 한다. 나는 다음의 순서를 권한다. 투자 공부의 순서. 첫 번째, 경제와 투자 관련 서적 읽기. 두 번째, 투자 관련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여 투자 동료 만들기. 세 번째, 실제로 투자 실행하기. 네 번째, 1번에서 3번까지를 반복하기. 책을 읽을 때는 부동산 관련 책부터 읽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와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전반에 대해 다룬 책을 먼저 읽길 추천한다. 부동산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 수많은 자산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다. 자본주의와 그 속성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겠다 싶을 때 부동산과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을 모조리 읽겠다는 마음으로 읽어가라. 평소 독서를 많이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책을 꾸준히 읽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 혹은 부동산 투자 관련 좋은 책만 해도 수백 권이다. 그런 책 모두 나름의 의미와
가르침을 주기에 가능하면 모두 읽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요령이 필요하다. 나는 수험생처럼 주변과 차단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루에 한 권, 적어도 이틀에 한 권씩 읽어 투자 전에 100권 이상을 읽겠다는 자세로 임했다. 평소 독서가 습관이 된 사람이 아니었기에 애초부터 카페가 아닌 독서실에서 전투적으로 읽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이 그리고 잘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생각보다 빨리 습관이 되었다. 독서 외의 것들은 조금씩 느긋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자. 부동산은 발품이라는 말만 믿고 부동산을 보는 시각에 이론적인 토대를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현장부터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책을 통해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을 먼저 다지는 것이 훗날 현장에서의 더 빠른 적응과 성장을 돕는다. 그런 면에서 이 책도 당신에게 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처음에는 용어가 생소하고 각종 원리도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정독하려고 하기보다 모르는 것은 일단 넘어가고 매일 목표로 삼은 독서량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자. 사람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독서 초기엔 이러한 자세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아는 어휘량이 늘고 배경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독서의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도도 높아진다. 비슷한 영역의 책을 묶어서 읽는 것도 초보자에겐 좋은 독서법이다. 예를 들면 경제 지식을 다루는 책들만 모아서, 아파트 투자를 다루는 책들만 모아서, 세금을 다루는 책들만 모아서 읽는 것이다. 부동산 배경 지식이 전무하던 내겐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었다. 현재 하고자 하는 것들을 미리 해보고 성과를 낸 사람의 투자 스토리와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는 당신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다. 어린 시절 무언가 배울 때를 떠올려보자.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가면 대개 체육대학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검은띠의 사범을 만나게 된다. 그에게 그동안 친구들의 자세를 따라하며 독학으로 연마한 발차기나 찌르기를 보여준다면 그는 나의 주먹 방향이나 뻗는 발의 높이 등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단번에 알아차려 바로 잡아줄 것이다. 아울러 사범이 지금의 태권도 실력을 갖추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들려준다면 그저 태권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놓은 책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생생하지 않겠는가? 물론 독서를 통해 지식을 갖춰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투자 멘토들에게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다만 확실한 건 책을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독서로 지식을 쌓고 강의를 들으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은 뒤 지식 습득을 넘어 방향 설정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꾸준한 반복만 남았다. 앞서 이야기했듯 투자의 감을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다이어트를 한두 달 하기도 어려운데 6개월 이상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어디 쉽겠는가? 그런데도 바로 이 꾸준함 때문에 투자의 결과가 달라진다. 다만 꾸준함이라는 걸 오직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만 치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의지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더 빨리 지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밀쳐두고 공부만 하고 되는 고3이 아니다. 투자 말고도 직장인으로, 엄마로, 아빠로, 자식으로 이미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성에 갇혀 꾸준히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건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을 키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꾸준함이라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까? 나는 단기 에너지인 의지력을
장기 에너지인 꾸준함으로 바꾸려면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타인의 힘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본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너무나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루만 쉴까? 일주일만 놓아볼까? 한 달 정도 잠시 마음을 추스리는 건 어떨까? 같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어김없이 들어찼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느덧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친구들도 생각났다. 투자 동료들은 때론 내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도 했고 힘들 땐 위로자가 되기도 했으며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 후배들이 늘어나자 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당신의 주변에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두라. 태권도를 배울 때 아무도 없는 도장에서 혼자 기압을 넣으며 발차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친구와 함께 도장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한 기압을 지르면서 발차기를 하는 게 훨씬 즐겁지 않겠는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료가 된다. 장거리를 여행하는 철새는 혼자 나는 법이 없다. 챕터 3. 종잣돈처럼 귀하게 사람을 모아라. 투자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할 때면 투자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인 만큼 하나의 주제에 대해 심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나 또한 꾸준히 공부와 투자를 병행하는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나의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조금씩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도 있다. 너나위님, 실패하지 않을 투자 기준 같은 것이 생기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월급쟁이 부자들의 모토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이다. 한 번쯤 생각해보자. 빨리 가고 싶은가? 멀리 가고 싶은가? 혼자보다 함께여야 하는 이유. 당신은 어느 동네 A라는 곳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자. 그 동네는 당신이 생전 처음으로 가보는 곳인데 그 친구는 이 동네에서만 10년 이상 살았다. 당신이 아무리 최고 사양의 지도 앱을 활용해 의욕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친구가 평소처럼 걸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친구는 이미 그 동네의 모든 골목길과 장애물, 지름길 같은 것을 꿰뚫고 있을 테니까. 그가 아무리 잡다한 생각을 하며 걷는다고 해도 그의 발은 빠른 길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투자를 배우는 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빨리 가고 싶다는 바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경험이 부족하면 빨리 갈 수가 없다. 서두르다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온 투자 선배들의 입에서 성공이란 단어보다 생존이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말한다. 큰 성공을 바라기보다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고. 살아남아 있기만 하면 늦더라도 멀리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명확한 투자 기준을 갖기까지, 결국 투자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사람의 질문에는 그의 조급한 마음이 들어있다. 그 질문은 너무 이르다. 처음 접한 영역,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면 빨리 가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천천히 두드리며 찾아가길 바란다. 오래 걸어가야 하는 길 위에 당신뿐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하는 사람들도 함께 한다면 그 길이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투자자로서의 성공이란 곧 살아남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래 가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가야 할까?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아이를 품에 안아 재우다가 유독 집중해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 곁으로 다가갔다. 아내는 SBS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를 보고 있었다. 과거에 데뷔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지원자의 열창이 끝나자 YG 엔터테인먼트 양형석 대표가 말했다. 왜 본인이 과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지원자는 말이 없었다. 그러자 양 대표가 이어서 이야기했다. 그건 지원자의 곁에 최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최고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투자 카페에서 활동하고 강연을 듣고 임장을 하면서 나는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진 것은 내 옆에 누가 함께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이나 일삼고 반대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그들이 바로 최고의 동료다. 다행히 내 주위엔 그런 동료들이 많았다. 아무리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후하게 점수를 주려고 해도 사실 혼자서 공부하고 투자를 해왔다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내 옆에는 배울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멘토와 동료들이 있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꾸준히 그리고 멀리 가기 원하는가? 최고인 사람들과 함께하라. 최고와 함께하는 법. 어떻게 하면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간절하니 주변의 최고들이 알아서 다가와 나와 함께해 주어야 한다는 걸까? 당연히 아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능력도 없는 내가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란 뜻이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주변에 나누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저 막연히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나와 함께 해주기만을 바란다.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는 게 뭐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주 목격했다. 자신의 것을 주는 건 아까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물론 이해할 수 있다. 혼자서 해내가는데 자신이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함께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들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그 결과 내 주변에 어느덧 최고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이다. 나도 주변에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을 두고 싶어서 내가 치료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먼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투자 초보라 나눌 수 있는 게 없는데. 처음엔 나도 다소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메시지로나마 관심을 표현하는 것. 온라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간절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표현하고 노력하다 보면 머지않아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당신을 말이다. 투자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마주치는 선후배나 협력 부서의 동료가 아니다. 그저 정해진 것만 주고받는 사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내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원하고 그 짧지 않은 레이스를 함께 걸어갈 동료를 찾는다면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세가 냉혹해 보이기만 하는 투자 세계에서 당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자연스럽게 당신 곁은 점점 더 당신과 비슷하게 좋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것이 부동산에 관한 한 일자 무식이던 내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며 이제 투자를 시작한 당신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